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주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우리 청주 시민 여러분들과 청주에 살고 있진 않지만 청주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여러분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노고츠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좀 휴가도 갔다 오고 좀 자료도 좀 이것저것 좀 준비하고 뭐 좀 하느라고 늦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오늘 컨텐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여러분들께서도 제목에서 보고 들어보셨겠지만 청주 아파트 그리고 분양권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그런 아파트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의 가격을 한번 알아보고 이것이 정말 거품이 없는 가격인지, 만약에 거품이 거친다면 어느 정도까지 하락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할 얘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번 이야기는 좀 시리즈로 나눠가지고 몇 편에 걸쳐가지고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경 서현 홍골지구에 있는 아이파크 1, 2, 3차, 4차와 가경 자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가지 아파트가 함께 들어가 있는 하나의 지구 이야기다 보니까 관심 많으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제 블로그 글을 봐주시는 분들 이렇게 통계를 통해서 유입을 한번 살펴보면 청주 안에 있는 몇 군데 이렇게 지구를 검색해서 많이들 들어오시더라고요. 제가 블로그에 쓰겠지만 청주 지웰시티가 있는 대농지구라든지 그리고 테크노폴리스의 주상복합, 홍골지구에 있는 가경 자이와 아이파크, 그리고 오창의 센트럴파크, 이렇게 대표적으로 4개의 검색어로 많이들 유입이 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 그런 이야기니까 좀 시리즈로 나눠서 좀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보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런 시장에서 가격을 예측한다는 건 의미가 없거든요. 누군가 맞춰도 그것은 찍어서 맞춘 거죠. 어떻게 시장의 움직임을 파악을 하겠습니까? 앞으로 규제도 계속 나올 텐데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냥 의견으로 봐주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공식화된 그런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타 지역에서 선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같은 걸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고, 지금 우리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 같은 거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그런 것만 좀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제가 떨어진다, 오른다 이런 거는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확신 드릴 수 있는 거는 앞으로 규제가 좀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기준을 가지고 좀 지켜보셔라. 요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아주 그냥 서두에 그냥 얘기를 해드릴게요. 참 잘 지켜보셔야 된다. 이건 확실히 말씀드리고 오늘 컨텐츠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에서도 언급을 드렸었죠. 오늘 이야기는 가경서현 홍골지구, 요 도시개발계획지구의 안에 있는 가경 자이와 아이파크 1, 2, 3, 4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 아파트가 현재 어느 정도의 가격을 마크하고 계신지 모르신 분들 많아가지고 시작하기 전에 같이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높은 가격을 갖고 있는 게 요 지금 가경동 홍골지구 서현지구에 있는 아이파크 아파트들입니다. 물론 대장이 GLCT라고는 하지만 그런 인프라라든지 이런 시설, 상업시설이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GLCT는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부분이 있지만, 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개발이 들어가고 있는 아파트고 주변에 지금 크게 들어와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좀 아리까리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컨텐츠를 다루는 이유기도 하고, 과연 이 아파트의 가격이 맞는 가격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같이 한번 보시죠. 청주에서도 살기 좋기로 유명한 요 가로수마을 위쪽에 지금 서현 홍골지구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볼 아파트는 지금 현재 분양권 상태로 나와 있고, 요 아이파크 시리즈 중에서 가장 가격이 높은 분양권인 아이파크 3차를 위주로 볼 거고요. 자, 보시고 동일 매물 묻게 되면, 자, 30평대인 9평으로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데, 가격순 정리를 하시면 최고 P 가격만 거의 2억 5천에 육박하는 이렇게 매물들이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고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5억 4천 매물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외에도 5억 이상의 매물들이 많이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두 개는 같은 매물 같고요. P가 2억 5천에 가까운 매물은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과연 이 홍골지구의 아파트들이 P가 분양가가 2억 9천에 분양을 했는데 분양가에 육박하는 그 더블 스코어 나올 정도로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지를 여러분들 확인을 해볼 거고요. 어떤 식으로 이렇게 가격이 오르게 됐느냐. 물론 청주가 상승장이긴 하지만 각자 이제 오른 폭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유독 이 홍골지구에 있는 가경 아이파크 3단지가 이게 호가가 이렇게 2억 5천, P가 2억 5천까지 뛰게 된 그런 이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오늘 같이 한번 알아볼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앞으로 다룰 내용, 컨텐츠 다룰 내용은 부동산은 심리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어떤 심리냐. 많은 분들이 가격 상승의 이유로 호재를 너무 많이 들먹거리시길래 제가 그게 아니다 자꾸, 부동산은 투기, 수요, 투자 등의 심리가 가장 중요하다, 시장 심리가. 제가 그냥 아주 이걸 그냥 시리즈로 만들려고 이렇게 제목을 설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그런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진행을 해보시죠. 청주에 많은 이렇게 신축 지구들이 이렇게 생겨나고 있죠. 보통. 그런데 이제 구도심보다는 이렇게 새로 생기는 이런 신축 지구들이 투기 수요들한테 인기가 많고, 현재 지금 집을 구매하고자 하는 실거 수요들한테도 인기가 많은 게 지금 청주의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크게 놓고 봤을 때 인기 있는 청주의 신축 지구 단지를 몇 가지를 놓고 꼽으면은 대표적인 게 이제 테크노폴리스라든지 GLCT가 있는 대농지구, 청주의 동남쪽에 있는 동남지구,
그리고 여기 지금 오늘 이야기할 홍골지구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인기가 많은데 이 지구들마다 또 각각의 차이가 있거든요. 이걸 이해하셔야만 왜 홍골지구가 다른 지구에 비해서 좀 더 투기 수요들에게 주목을 받고 인기가 있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 가겠습니다. 일단 먼저 테크노폴리스와 동남지구 같은 경우에는 공공택지 개발지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다룰 가경, 서현, 홍골지구는 이 두 택지지구와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민간 건설사가 개발을 주도하는 도시개발 계획지구로 되어 있는 시축지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이제 도시계획 허가를 받아가지고 밭이라든지 논이라든지 이런 뭐 산이라든지 거기에 뭐 이제 추가적으로 오래된 주택들도 섞일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다 매입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새로운 도시를 개발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차이가 있다면 재개발 같은 경우 원래 주거지역이었던 지구에 이제 공동주택이라는 이제 아파트를 건설을 하는 거고요. 도시개발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주거지역이 아니었던 지역, 그러니까 뭐 논이라든지 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다가 땅을 매입을 해서 거기다가 이제 아파트를 짓는 게 바로 도시개발 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현지구, 홍골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 도시개발에 속하는 그런 개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이 뭐냐? 대규모 지구라는 게 특징이죠. 아파트가 하나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아파트들이 들어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100가구를 매입을 해서 보통 이제 아파트 한 채만 이렇게 짓는 경우가 많죠. 이제 세대가 많다 보니까 뭐 1000세대짜리 아파트 하나만 이렇게 딸랑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오래된 도심 한가운데 이렇게 있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이야기한 도시개발계획지구는 이제 보통 이렇게 변두리, 도시에서 개발이 안 된 변두리들, 뭐 산이 있고 밭이 있고 논이 있던 지역을 싹 다 개발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아파트 한 채가 아니라 뭐 아파트 뭐 두 채, 세 채 지구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홍골지구에 특별한 점이 있죠. 다른 도시개발 계획 지구하고 좀 더 차별화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니 바로 굉장히 큰 대규모 지구라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청주에서 없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대규모로 개발되는 그런 도시개발 구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이렇게 자꾸 명칭으로 홍골지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명칭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하고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떤 건가 하니 우리가 뭐 테크노폴리스 지구다, 뭐 동남 지구다 이렇게 지구라고 얘기를 할 경우에는 보통 택지지구로 조성된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하나의 지구가 형성이 되면 거기에 뭐 상업용지도 있고 근린생활용지도 있고 의료시설용지도 있고 뭐 이렇게 생산용지도 있고 주거용지에 공동주택용지들이 이렇게 사이사이에 껴들어간 형태로 되어 있는데 오늘 이야기하는 이 홍골지구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지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이 지구를 홍골지구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그럼 뭐라고 불러야 되냐?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의 지구로 형성이 된 게 아니라 요 같은 경우에는 땅과 기존 주택을 매입을 하면서 하나의 지구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지구의 아파트가 다 완성이 되면 자 이제 마감을 치고 또 다른 지구를 개발을 합니다. 또 하나의 지구를 계획을 잡아서 거기에 또 주택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단순하게 하나의 지구가 아니라 여러 개의 지구가 이렇게 모여있는 개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두 개의 아파트마다 하나의 지구로 이렇게 묶여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하나의 지구가 아니라. 자, 그러면 지도를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지도 보시면 아이파크 5차가 들어오는 곳에 청주 가경 서부지구라고 돼 있죠. 이게 본 명칭입니다. 자, 그러면 홍골지구는 뭐냐? 홍골지구는 여기입니다. 아이파크 1차하고 2차하고 현재 추가돼서 아이파크 4차가 들어오는 지구. 요 지구를 홍골지구라고 해요. 앞으로 들어올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홍골지구라는 용어를 쓰는 게 맞지 않는 거죠. 보시면 아파트 3개와 여기에 뭐 근린지역 이렇게 몇 개 들어가 있죠. 요걸 이제 홍골지구로 하기 때문에 홍골지구는 현재 개발이 끝났다. 과거 홍골지구 같은 거 아이파크 1차가 이제 홍골지구 하나였는데 여기 이제 추가가 된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홍골지구고 지금 아이파크 3차가 들어오는 게 정확한 이름은 가경 서현 2지구입니다. 그리고 요 가경 자이가 있는 곳은 서현지구고 이렇게 서현지구, 서현 2지구, 홍골지구, 서부지구 이런 식으로 지구가 쪼개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청주 동남지구 테크노폴리스의 청주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하나의 지구로 보시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지구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게 오늘 이야기할 서현 홍골 서부지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좀 편하게 여러분들 아시기 쉽게 오늘은 좀 홍골지구란 말을 쭉 쓸게요. 그러면 기존의 택지지구보다 테크노폴리스나 동남지구 이런 데에 비해 가지고 이런 도시개발지구가 떨어지는 게 없냐? 당연히 있습니다. 요건 이제 그림을 보시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기존의 서현지구라든지 홍골지구, 서현 2지구 요 지금 나와 있는 것만 보시면 요 지구만 보시면 딱 보이실 거예요. 다른 지구들에 비해서 아파트밖에 없죠. 보시면 아파트 전부 아파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개발이 된다는 거죠. 도시개발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지금 계획이 이제 들어간 가경 아이파크 5차가 들어올 이 지구도 보시면 공동주택 용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뭐 하천이 흐르고 앞에 근린주거 용지 정도가 조금 들어간 형태로 이런 식으로 지구가 형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가 좀 떨어지나 다른 지구에 비해서 보시면 청주에서 가장 큰 택지지구인 동남지구로 한번 가보실게요. 여기 가보시면 아파트라든지 분양권 제거해볼게요. 보시면 상업지구라든지 근린주거 용지 그리고 공동주택 용지 그리고 뭐 고등학교 용지 초등학교 용지 뭐 다양하게 이렇게
그 비율에 맞춰가지고 적절하게 녹지 같은 거나 비율도 그렇고 종구용지도 그렇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구 형성이 돼야 되는데, 아까 말한 홍골지구 같은 경우는 어떻다? 공동주택 용지하고 약간의 뭐 아파트 상가가 들어올 부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근린주거 용지만 약간 들어간 형태로 이게 지구가 형성이 돼 있죠. 그러니까 뭐 동남지구라든지 테크노폴리스 대농지구 같은 거에 비해서는 주거만을 위한 그런 도시개발 지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래도 뭐 상업용지라든지 다른 뭐 종교시설 용지라든지 뭐 여러 기타 다른 것들이 좀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도시개발지구 같은 경우는 이 자체 내 인프라보다도 그 주변에 있는 개발된 가로수마을, 부가경동, 도시에서 거주할 때 이런 지역의 인프라를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저하게 부족한 상업시설 이런 것을 메꾸기 위해서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야기한 서현지구, 서현 2지구, 가경 홍골지구, 그리고 서부지구 같은 경우에는 동시적으로 계획이 딱 나와서 개발되는 게 아니라 하나 끝내고 하나 끝내고 하나 끝내고 하는 형태라서, 계획에 들어가기 전까지 만약에 사업성이 좀 안 나온다, 혹은 뭐 건설사나 이런 데 사정이 좀 안 좋다 하면은 중간에 지구개발 계획이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에 앉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5차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6차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7차가 마지막, 그건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홍골지구의 가격 상승 동력은 어떤 것이 있는가, 지금까지 알아본 사실만 놓고 봤을 때는 확실히 일반적인 택지지구에 비해서는 장점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홍골지구가 민간 도시개발 지구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구에 비해서 가격 상승이 많았는가 라고 봤을 때,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생각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한번 공유를 한번 드려볼게요. 이게 뭘 하나 사먹으려고 해도 한참을 걸어나가야 된다는 건가, 이게 개선이 될까, 저 좀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원래 다 비어있었는데 로스터리 베이커리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